주역의 미임 구조 두 번째 논문의 첫 번째 순서입니다. 아래 글은 제가 지은 책 주역과 자본의 제1권 161에서 181쪽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주역의 미임 구조를 잘 보여주는 효, 역, 상, 태극도, 추위법에 관하여 기술합니다. 오늘은 효에 관해서만 이야기합니다. 효의 자원을 보면 팔랑개비처럼 물건을 엮어 맞춘 모양을 형상화하여 엇갈리다, 만나다, 교차라는 뜻을 나타냅니다. 팔랑개비 같이 엮어 만든 물건을 모방한 글자가 효입니다. 그러면 주역에서 말하는 효가 무엇인지 밝힙니다. 주역의 효는 말을 붙여놓고 길흉을 판단하는 것이 효입니다. 계사전 하 3장에 효는 천하의 운동을 본뜬 것이다. 계사전 상 3장에 효란 변화를 말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계사전 상 8장에 성인께서는 또한 천하의 운동을 밝혀내 천하지동 그 리의 회통함을 관찰하여 이로써 전례를 행하고 말씀을 붙여 이로써 그 길흉을 판단하게 했다. 이런 고로 이를 일러 효라 한다. 위에 계사전의 말씀, 특히 계사전 상 8장에 대한 해설을 한 정약용 주역사전 계사상전에 관한 설명을 합니다. 위에서 언급한 천하지동, 즉 천하의 운동이란 괴효, 물상의 변동을 말합니다. 그리고 위의 문장의 회통이란 이것과 저것이 더불어 하고 어그러지는 정황을 말합니다. 전례란 제사, 혼인, 연회, 전쟁 등을 말하는 것으로 장차 이런 전례를 행하고자 하면 마땅히 점을 쳐야 하니 이에 점사를 지어 각각 효 아래에 효사로 붙여 그 일의 길흉을 판단하도록 했다. 효는 변동하는 것이니 만약 변하지 않는 것이라면 효라고 이름 붙일 수 없다. 정약용은 영리사법인 추위, 물상, 호체, 효변에 따라 계사전 상의 9장, 10장의 점치는 방법을 재구성한 저서인 시계전에서 효를 내오는 서법의 각 단계를 추이론과 밀접하게 연결합니다. 추이론의 관점으로 서법의 과정을 치환하면서 현실 세계를 둘러싼 물, 즉 물의 모습, 물의 기, 물 사이의 시공간 관계와 사태를 본뜹니다. 현실 세계를 모사하며 서법, 추이의 관계가 형성되므로 서법과 추이 모두를 현실 세계를 모사, 미임하는 일입니다. 모사, 미임한 결과물이 효입니다. 이 모사와 관련하여 방인은 자신의 저서에서 미국의 기호학자인 찰스 샌더스 퍼스의 기호론과 보들리아르의 시뮬라크르에 따라 기호학적으로 해석하고 문용직은 주역의 발견에서 사상, 영어로 얘기하면 매핑입니다.
현실의 이미지를 통해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인 점이 바로 매핑입니다. 이 매핑으로 풀이합니다. 계사전 상 10장 여러 노양을 두섞어 한 개를 찾아 변효로 쓰고 그 수를 섞어 모아 효의 변화에 통달하면 드디어 천지의 물리를 이루게 되며 그 수리를 극진하여 천하의 표상을 결정한다. 이처럼 천하의 변통에 극진하지 못하면 누가 점치는 일에 참여할 수 있겠는가? 위의 문장에서 천지지문, 즉 천지문의는 음양의 효입니다. 효는 본받음을 의미하는 이 한자 효이니 천지문의를 본받은 모방한 것이다. 수를 섞어 모아 효의 변화를 통달하며 천지문의를 이루는 수를 천지문의로 그려놓음도 모방에 해당됩니다. 위의 계사전 상 10장의 서법과 정약용 특유의 추이론을 연결지은 시계전의 후반에 다음과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삼오이변, 착종기수, 통기변. 우리말로 풀이하면 여러 개의 노양이 나오면 뒤섞어 한 개를 찾아 변효로 쓰고 그 수를 섞어 모아 효의 변화에 통달하면 드디어 천지문이 천지의 물리를 이루게 되며 그 수리를 극진히하여 천하의 표상을 결정한다. 그러므로 본받을 상으로는 천지보다 큰 것이 없다. 주1을 붙입니다. 이 주1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 과정 속에 정약용의 추이론이 내재한다. 그러므로 추이는 서법과 연관된다. 이 점을 시괴전에서 장황하게 힘주어 설명한다. 서법의 순서대로 49라는 얘기는 대연이수 50 가운데서 하나를 뺀 하나는 태극에 해당되죠. 빼서 49개를 사용하면서 점치기 시작해서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삼오이변, 착종기수, 통기변하면 드디어 천지지문, 천지의 물리를 이루어 천하의 표상인 천하지상이 결정되는데 이때 번뜬 미임은 천지보다 큰 것이 없는 상이다. 이렇게 번뜨는 미임을 집약한 역사가 계사전 상 11장의 역유태극 시생양의 양의 생 사상 생 팔괴 정길흉 길흉 생 태엽 우리말로 풀이하면 여기에는 태극이 있고 태극은 음양 양의를 낳고 두 개의 표준인 양의는 네 개의 표상인 사상을 낳고 사상은 팔괴를 낳고 팔괴는 길흉을 정하고 길흉은 큰 사업을 낳는다 라는 말씀이고 법상입니다. 법상의 법은 본받는다 미임이라는 뜻입니다. 양의 사상을 포괄하는 법상은 천지보다 큰 것이 없는 천지지문의 상, 미임입니다.
양의 사상 뒤에 주2가 표기되어 있는데 주2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양의 사상의 의자하고 상자의 글자 뜻에 관한 김인철의 설명을 소개합니다. 원래 본뜻아 비슷하게 하다라는 의미의 글자인 상은 물론 이거니와 혼천의 황도의라는 예에서 알 수 있듯이 의 역시 사물의 모습을 담아내는 형용, 사물의 모습을 본뜸으로써 법도를 삼다 라는 뜻을 지니고 있는 글자입니다. 그러므로 양의는 양, 즉 건곤 두 꾀의 양으로 형용해 본뜬 것, 한자로 얘기하면 의한 것, 팔괘로서의 권꾀입니다. 사상이란 12벽궤를 사시에 분배함으로써 비슷하게 본뜬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지수화가 사시와 짝이 됩니다. 앞에서 소개한 서법의 과정을 다시 인용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얻은 11,520개의 죽책 가운데 해당 죽책들을 서로 함께 모아 굴려 즉 3-5-2변하여 죽책에 쓰인 궤효명의 숫자들을 뒤섞으면 착종 기수하면 그 변화가 통하여 구하고자 하는 천지지문 즉 하나의 순양, 순음의 변효가 정해지고 궤효명의 숫자들이 극도로 발휘되어 천하의 상, 천하지상, 만물의 실정을 확정 지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번뜬 미임은 천지보다 큰 것이 없는 천하지상입니다. 천하지상을 얻는 과정에서 효변의 미임이 중요합니다. 공자가 효를 풀이하면서 천하 만물의 움직임을 모방했기 때문에 효에 기중이 나타나고 과오가 드러난다고 했습니다. 효는 교류, 교차의 의미가 있는데 우주 만물이 시시각각 교류하고 끊임없이 관계를 맺으며 변화하기 때문입니다. 효는 또 변화의 의미가 있습니다. 역경증석에는 효가 여러 개라서 변화가 많다. 효가 6이지만 모방한 사물의 수는 매우 많아 다 기록할 수 없다. 효는 무한한 의미를 담고 있으며 그 변화를 모두 드러낸다고 했습니다. 효는 비록 음효와 양효 두 종류뿐이지만 그것이 육효에 배열되어 또 다른 형상이 생겨나고 효사를 통해 여러 형상들이 덧붙여져서 수많은 형상을 나타냅니다. 아래의 그림을 참조하시면 좋습니다. 효사 뒤에 주 3이 붙어 있는데 이 주 3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주 3. 효사는 각 효의 의미를 설명한다. 효사와 괴사의 내용을 대체로 세 부류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자연현상의 변화를 통하여 인사를 비유한 내용이고, 둘째, 인사의 득실을 논하는 내용이며, 셋째, 길흉을 판단하는 내용이다. 위에서 이야기한 내용을 그림으로 압축하면 이렇습니다. 효는 모방한다는 의미로 역의 변화를 나타낸다. 모방하다 라는 의미이며 천하의 움직임을 모방하다 라는 뜻입니다.
모방하다, 미임하다 라는 거죠. 이 모방하면서 양효는 천하의 양성인 사물을 나타내고, 음효가 이거죠. 양효는 이렇게 표시하고, 음효는 천하의 음성인 사물을 나타냅니다. 또 효는 교류하다라는 말입니다. 우주의 만물은 시시각각 서로 교류하며 끊임없이 변화합니다. 그리고 괴효는 모두 6개로 아래에서 위로 셉니다. 아래에서 위로 하는데, 이 6개의 효를 3등분하여 오효하고 상효는 천으로, 사효하고 사묘는 인으로, 이효하고 초효는 지로 총괄을 하기도 합니다. 이 천은 음향을 나타내고, 이는 인의를 포괄하며, 지는 강류를 내포합니다. 위와 같이 효는 모방하다, 미임한다는 의미이며 역의 변화를 나타냅니다. 즉 천하 만물의 꼴을 본뜬 미임한 것이 효입니다.